올 일이 자주 생기네요. 이렇게 자주 와야만 할 만큼 나쁜 일이 자꾸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꼭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경우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쌀, 그리고 고기, 과일, 학원비, 책 이런 것에다가 생필품 비록 부가가치세를 10% 부여하겠다 이렇게 검토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역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쌀, 고기, 책, 학원비, 그리고 과일과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찾아냈고 제가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최경환 부총리와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매기지 않겠다고, 들통나서 매기지 않겠다고 하면 단가요? 이런 발상을 했던 이 정부, 박근혜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는데 180% 돌변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엔 싱글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싱글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싱글인 사람들에게 싱글세를 도입하려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싱글이 무슨 죄입니까? 결혼을 못해서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못한다고 항상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내 자식이 결혼을 못한 게 마치 내 탓인 양 어느 골방에서 하루 종일 울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한 부모님들, 다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싱글세를 검토한다고요? 페널티를 매겨서 세금을 내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요? 이 정부도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담뱃값 인상시켜서 국민 건강 책임진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더니 국민 건강을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해야 국민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싱글에게 페널티를 매겨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희한한 발상. 보건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해명자료 이렇게.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해본 말입니다. 농담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그리고 지금 와서 농담이라고 하면 그게 정부 관계자입니까? 이런 발언한 사람 즉각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심각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도가 나오자 이런 식의 해명은 또 처음 봅니다. 어떻게 공기관이, 나라의 정부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합니까? 싱글세가 갑자기 싱글세 하나만 나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고기에다가 학원비에다가 쌀에다가 책에다가 그것도 과일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하더니 싱글세가 나오니 이것은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 이렇게
적당히 매기고 나 몰라라 하면 좀 지나가면 무뎌질 거야. 이런 게 이 정부 관계자들의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비과세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가구당 1,000만원꼴 되나요? 이 저금하면 1,000만원 정도에는 세금을 조금만 물립니다 라고 했던 비과세 저축, 요번에 이것까지 폐지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의 어디까지 뜯어 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보도가 나온 이후로 화들짝 놀라서 철회한 거 그나마 다행인데요.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제2의 싱글세, 제3의 싱글세 나옵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곳곳에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전작권, 무제한 연기. 그동안 전작권은 2012년에 반환한다고 했었습니다. 시한부 주권 제약을 통해서 전작권을 반환하기로 했던 거죠.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전작권 반환이 무제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군대 통수권이 자기에게 없단 말입니까? 전작권이 자기에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군 통수권자는 상징적일 뿐입니다. 부디 자주 국방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정부는 대국민 사이버, 즉 정치 개입 작전권, 우리의 전작권은 무기한 반납하고 사이버 군대의 정치 개입 작전권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치 개입했던 사이버 부대에 수백억 원대 독립청사, 그리고 댓글 인력 인건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이버 사령부가 갖게 될 수백억 대의 독립청사와 댓글 인력 인건비 삭감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안전한 국방에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가 방법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법인세 감세 철회. 그럼 법인세 감세 철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법인세 감세했던 것을 철회하면 1년에 평균 9.6조 원, 9조 6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 9조 6천억 원이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 철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에게는요, 대기업에게 특혜성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감면이 있는데요. 그 비과세 감면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연구 인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연구 인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하는 부분을 연구 인력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연구 인력 개발 세공제, 이게 1년에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럼 5년을 하면 이것은 약 10조가량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라고 하는 것에 그동안 비과세 감면하는 것이 8,500억입니다. 이것을 5년 하게 되면 약 4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5년간 전체 20조 원 정도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에게 주던 비과세 감면, 이것을 일부분 과세하면
5년간 20조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저 한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도요, 나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에 과세하려고 하는 법인세, 이것은 인상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작은 법인세를 내고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좀 더 내고요, 많이 버는 만큼 조금 더 내서 같이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기업이 2억에서 200억짜리 구간은요, 20% 법인세 받던 것은 2%만 제자리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인 기업은 22%에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처럼 25%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9.6조, 9조 6천억 원씩 법인세가 더 거치게 됩니다. 그것으로 서민 증세하지 말고 법인세가 좀 더 거치고, 그러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다시 대기업의 물건을 사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될 것이다. 그럼 대기업은 더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민 증세 안 됩니다. 재벌들, 부자들 종부세 인상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싱글세 절대 안 된다. 그것을 검토했던 자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를 지시했던 자 모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